하면 누나가 치밀던 경우가 있어요. 억누르고 참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화병. 오래돼서 화가 될 정도가 되면요,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오래되면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아픈 느낌이 듭니다. 손에 잡히는 내 몸속의 화.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심정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데 좋은 찜질과 화를 안고 있는 당신을 위해 몸신이 나섰다. 화병 예방이라든지 가벼운 스트레스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네요. 간단한 3가지 업앤다운 동작을 통해서 가슴 속 쌓이고 뭉친 화를 다스리고 풀어주는 몸신의 3가지 운동법. 얼굴에 있었던 열이 내려간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나는 몸신이다와 함께하는 화병 극복 프로젝트. 제가 오랜만에 진짜 조금 화가 좀 풀리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강 정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이분 박완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진짜 머릿결 좋다. 진짜 머릿결 좋아. 아니, 전 정말 팬이에요. 박은규 씨 감사합니다. 팬인데 그 사이 머리는 좀 많이 자랐고 살은 조금 오르셨나 봐요. 몸짱 어디 갔어요, 몸짱? 그때 한참 몸짱 때 뵀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운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 먹는 족족 그냥 살이 찌더라고요. 제 매니저의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형 제발 숨 쉬는 운동 말고 다른 운동 좀 해라. 그래서 건강만 좀 챙겨주면 자기가 업고 이 상암동 뛰어다니겠다. 아무튼 박완규 씨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몸신에는 정말 저강도부터 고강도까지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 녹화 중에 운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흘리고 거예요. 계실 나도 거예요. 모르게. 오늘 단단히 마음 먹고 나왔으니까 네. 저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강도도 믿을 수 없어. 자, 같이 함께 해볼 주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몸에 이것을 쌓아두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 한국인의 병 그리고 어른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뱃살 아니야? 걱정입니다. 복부 비만. 이건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면역력? 그리고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질환들이 바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또 염증으로 인한 관절 질환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속의 시한폭탄 이렇게 불리는데 이거 과연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쌓이면 죽는다. 화병. 맞아. 이건 맞는 얘기야? 맞아. 화병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이게 어떤 건지 그 미묘한 그 네, 특징이나 그렇죠. 느낌을 다 근데 알잖아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게 뭐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엄연히 질환이고 병이죠, 박사님. 그럼요. 병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거는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건 한국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병으로 돼 있어서 한국인 아주 특이한 문화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정신의학회 질병 코드로 화병이라고 딱 써 있어요. 화병. 마치 김치처럼 네.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또 우유의 어떤 질환이다, 맞습니다. 문화 질환이다. 신기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아라 참아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너무 참다 보면
이런 문제가 드디어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온몸의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미주신경이라는 놈이 여러분들 목 밑에서부터 다리 위에까지 있는 모든 기관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거나 화가 나면 간에는 기름을 끼게 하고 췌장은 일을 못해서 당뇨병도 만들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온몸에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초래하는 이게 바로 화병의 증상입니다. 답답합니다. 듣기만 해도 화병 생기겠어요. 듣기만 해도. 오한 선생님께서 그랬죠. 참는 게 미덕이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사실 잘 참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냥 하다가 안 통하면 덤벼들고 좀 이런 성격이라. 그러면 빅마마께서는 할 말을 하고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전 할 말은 해요. 저는 말이죠. 몸매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예요. 저는 화가 나도 속으로 내 이 속에 오징어젓이 들어있는지 무슨 멍게젓이 들어있는지 계속 삭히면서 살아. 난 이거 무슨 젓갈통이야 뭐야. 그러니까 누가 내가 화가 났는지 아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표정은 웃으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라면 끓고 있고.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웃지 말고 참지 말지. 그래서 저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화를. 여기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럴 땐 전화를 걸어. 2층에다가. 오 박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2층에. 가만히 탁 빌어. 다 듣더니 양님 이 병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 저거 얘기해. 뭘 먹어야 돼 약은. 죽어야 나요. 죽어야 나요. 왜냐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둘이서 한참 웃어. 죽어야 난다. 한참 한 5분 동안 서로 웃다 보면 어머 이 화가 얼른 날아간 거야. 그 얘기가 바로 어떤 약보다도 좋은 한마디가 된 거야. 그럼요. 맞죠? 그렇습니다. 웃으세요. 박완규 씨 어떠세요? 사실 박완규 씨는 늘 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속을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니 뭐 네. 별거 없어요. 좋네요. 눈 예뻐요. 눈 되게 예뻐요. 생겨. 아 근데 눈매가 좀 변했어요. 전에 이제 1997년도에 부활로 데뷔했을 때는 진짜 성질 더러웠어요. 한 번은 뭐 저희 타방송 그 가요 생방송 때 누가 너무 앞에서 저기 시끄럽게 해가지고 생방송 1시간 전에 전체 가수들 다 막 소리도 못 내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조심해야겠다 싶어. 똑바로 앉아야겠다. 조금 하나씩 들어도 참고 얘기해. 툭하면 이제 막 우라가 치밀던 경우가 있어요. 그 천년의 사랑 부활 나와서 솔로 앨범 활동할 때 최고였죠. 그 당시 이제 기획사 뭐 문제 때문에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한 10년 동안 그냥 뭐 이제 활동도 못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화가 좀 많이 났었고. 그때 눈매하고 지금 눈매가 달라 보여요. 너무 그때는 뭔가 눈에 힘이 막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편해졌어요. 살도 쪘고 좀 착하게 살려고. 화를 억누르기도 하고 또 발산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이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애쓰면서 그쵸, 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화병 환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요즘도 그렇게 많은 건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이르기까지 전 국민 스트레스병, 화병 환자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화병 환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20, 30대의 화병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화병으로 한방병원을 찾은 젊은 20, 30대 환자가 최근 6년간 53% 늘어났습니다.
사실 화병이라는 표현이 참 오래전부터 이게 썼던 표현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으면서 나타났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도대체 화병은 무엇인지 그 정체 확인하고 대처 방법 오늘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치의를 모셔봐야겠죠?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단순한 가슴 갑갑함이 아니다. 고혈압, 뇌졸중은 물론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병의 근원 화병. 화병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선용. 뵙자마자 마음이 확 풀어지는데요. 정말 인상 좋은 오늘 몸신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선용입니다. 화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마음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그 표현을 특별히 쓰신 까닭이 있어요? 이 시한폭탄이라는 의미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 화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인의 정서, 한이라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집살이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화병에 걸리셨었는데 요즘은 취업도 잘 안 되고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화가 생기고 화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만져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처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보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답답한 게 오래돼서 화가 될 정도가 되면요. 여기 만져보시면 실제적으로 약간 그 부드러우면서 도톰하게 올라온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덩어리가요? 예를 들어 그 위치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명치? 저희는 대충 뭐 짐작은 합니다만 여기쯤 되니까 여길 치거든요. 저희는. 그 치는 위치가 딱 맞으시는데요. 몸의 중앙, 양 젖꼭지 높이 이 부위가 전중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낀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화가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졌을 때 뼈가 만져지는 건 화가 없는 거고 예, 뼈 위에 뭉클한 게 있으면 화가 차 있는 거예요. 예, 차 있는 겁니다. 예. 난 전체가 살이야. 난 전체가 살이야. 아니 저 이게 있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단단해서 무슨 암인 줄 알았어요. 저는 덩어리같이 느껴져서. 네네. 그때 선생님이 물화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푸셨는데도. 에이 어떻게 다 풀어요. 그래도 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환경이 또 달라지잖아요. 며느리도 보고 뭐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저처럼 다 말하는 사람도 다 말 못하시죠. 그죠? 그럼요. 이걸 이렇게 방치할 경우엔 이제 큰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예, 이 화병이 걸리시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생깁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화가 쌓여서 화병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질환들을 앓게 됐는지 저희가 판넬을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입니다. 한의학에서 화라는 거는 심장에서 시작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화가 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거 활성화되면 심장은 빨리 돼서 많이 짜내려고 하는데 혈관은 수축을 해버리니까 나가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걸리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계속 걸리다 보면 심장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부정맥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실제적으로 화병 역학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화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장 질환에 좀 취약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심장마비 같은 거 오는 거죠. 심장마비. 네, 심장마비 같은 것도 아무래도 오기가 쉽게 되죠. 그럴까요? 드라마 보면 치다가 이렇게 딱 해서 회장님 돌아가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허준에서 이 공빈 마마가
예, 공빈 마마가 처음에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선조 임금님께. 그래서 나중에 다른 그 후궁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짐심통이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정 교수님께서 예, 허리를 구부리고 웃으셨어요. 진심통. 대단하다, 대단해. 명이 있는 덕후, 사극 덕후. 저는 실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까지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화가 나면 자율신경은 느닷없이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압을 왕창 올리고 심장을 갑자기 빨리 뛰게 만드는 호르몬이 확 나오게 돼요. 이러면서 심장과 혈관의 모든 데 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또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하는 심정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생명과도 직결된 질환이기 때문에 좀 놀라운데요. 예, 한 가지 더 하자면 심혈관계 질환, 심장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뇌에 가서 뇌 혈관들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뇌졸중의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 화병이 28.5%로 이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보다 더 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근데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예,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어디를 살펴볼까요? 예, 그다음에 볼 거는 관절 질환입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무슨 상관이지? 관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아니 뭐 심장이나 아니면 뭐 뇌 뭐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관절 화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려고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는데 지나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되는 게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 반응들이 좀 심해지게 됩니다. 이 조합에서 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연세가 드시면 오는데 그 오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관절염이요?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연세 드신 분들 하면 뭐 요즘은 워낙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서 뭐 60이 되셔도 관절염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60이 뭐 합병이 걸리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년, 40대, 50대 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때부터도 관절염이 시작되세요. 그래서 화병 환자에 대한 저희 조사 연구한 걸 보면 이 화병 환자들이 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 같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고됐습니다. 네, 실제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실제 이 스트레스 자체가 영양소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코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경우에는 칼슘 흡수는 낮추고 소변으로의 배출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칼슘 함량이 칼슘 총량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에 아무래도 성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화병의 계층이 뭐 할머니, 어머니 계층이 가장 많은 계층이잖아요. 요즘 뭐 할아버지들도 화병 많으시고 젊은이들도 많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층의 화병 환자의 경우에는 뭐 관절 염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디스크 이런 증상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다. 아니 저 같은 경우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화를 못 다스릴 때는 밥맛도 없고요. 어쩌다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한 반나절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위가 지금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만큼 예민해지죠. 예, 막 이게 여기 걸려서 그냥 이게 언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세 번째 준비한 게 이제 장 질환입니다.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소화가 잘 안 되십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의 반응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싸우던가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류가 많이 가게 되고 이
소화 쪽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혈액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장 운동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위장은 음식이 들어가면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위산이 분비되고 저절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저절로가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고 소화액도 분비가 안 되고 위산도 나오지를 않아서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소화기에 나타나는 심신증, 즉 그러니까 마음의 증상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기가 막혀서 생기는 기체, 그다음에 간화범이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에 화가 생겨서 소화기를 침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것들 피로를 풀어주는 1차 관문이에요. 간주 소설이라고 해서 뭉친 것을 부드럽게 해주고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게 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간이 주관하는 장기인 이제 상체로 가면 눈에도 안에 피로가 온다든지 건조해진다든지 뻐근해질 수가 있고요. 또 간이 주관하는 생식기 부분에서는 여성은 생리불순이나 남성에게는 발기부전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시집살이 한 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소화불량이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늘 그렇게 위경련을 했어요, 제가. 막 뭐 억울한 소리 하시는데 엄마는 입 다물으라고 하지 거기다 신우는 보태서 제가 한 것처럼 만들지 마. 이렇게 되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경련이 나서 응급실도 여러 번 실려가고 그때 주사도 꽤 많이 맞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화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희한하게요. 그 위경련을 시집에서 딱 나오고 분가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신호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요걸로 이 화가 쌓여 있는 몸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훌라후프입니다. 이걸로 화병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플라우프. 그럼 저 때문에 저강도로 아니 근데요. 네. 박완규 씨, 박완규 씨가 돌리기에는 사이즈. 가수분이시라서 목을 좀 푸시라고 목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인데. 예, 또 작은 사이즈의 훌라후프인데요. 요거를 왜 이게 가져왔냐? 화병이 있으면 기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열이 가슴 쪽에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훌라후프를 갖다 댄 부위, 요 가슴 그리고 어깨, 목, 얼굴 요 부위에 열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 화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머머머. 진짜 화가 이렇게 차 있네. 빨간 게 화지. 초기에는 여기 이 딱 요 명치 위. 명치부터 해서 이 얼굴까지. 그러니까 화병인 분들은 내내 저 상태란 말인 거죠. 예. 내내 여기가 붉게 돼 있는 상태.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뜨겁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열 받을 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열 받으면 확 뭔가 달아오르잖아요, 얼굴 쪽으로. 그 느낌이 안 내려가고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뭐 화병인지 아닌지 저희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방법이? 훌라후프를 대는 거는 이제 위치를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진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문진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머, 이제 어떻게? 다 해당되신대요. 어머, 어떡해요? 이게 어떠세요? 박완규 씨처럼 나 6개 다 해당돼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행이고요. 예, 어쨌든 3가지, 1가지니까 4가지 해당됩니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어머님도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자, 우리 몸신 가족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과연 나는 화병인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몇 가지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검사를 더 하셨어요? 예, 보통 화병 환자분들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할 때 2가지 검사를 보통 많이 합니다.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해서 자율신경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나 상태를 보는 검사가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병 환자분들 아까 훌라후프 돼가지고 그 부분에 열감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보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 2가지 검사 중에 한 가지만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기준에 걸리면 그건 화병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 다 거기에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만 나오면 사실은 이걸 화병이라고 진단되는 게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체열 검사 같은 경우 체열 검사에서 열이 안 나오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또 화병이라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네. 스트레스는 있지만 화병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 없이 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에서 어느 정도는 정상 수치를 벗어나야지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훌라후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열감을 느끼면은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율신경이라는 거에서 이상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자율신경계라는 게 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노화도 일종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누적되면서 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보는 게 그 교감신경 상태, 부교감신경 상태, 요 각각의 절대값. 지금 기준 수치가 나오네요. 연령대별로 정말 차이가 있군요. 네, 연령대별로 점점 떨어집니다.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수치 자체가 그 연령대에서 저 정상 범위의 수치가 나오면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 수치가 그거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떨어져요, 많습니다. 네, 저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병이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화병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한기 씨 기다리던 시간이죠? 아니,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 큰엄마 이혜정 씨 아이고.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나 뚱뚱하게 나오겠다. 예,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어요. 지금 어떠신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의 수치 자체는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네. 부교감신경에 해당되는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비율을 보시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가 상당히 좀 깨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몸 상태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떨어져 있는 거는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맞아요. 우리 보통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가 굉장히 쉬우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열 검사 하나 더 했으니까요. 네. 그것도 확인하시죠. 네, 체열 검사에서는 그 가슴부터 얼굴까지 아까 훌라후프 들어가는 부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위를 봤을 때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위험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이 심하진 않으신 상태. 그렇기 때문에 화병에 좀 주의를 주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연령대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화가 또 치미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제 사진하고 바뀐 건 아니죠? 어떠세요? 이렇게 막상 좀 하셨는데. 네, 그냥 아니 근데 사실은 젊을 때는 막 정말 화가 치민다고 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옛날같이 화 팍 내고 딱 이게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화도 별로 이용식 선생님처럼 잘 안 나고 그 화도 또 스물스물 여기 머물러 있고 조금 그런 게 노력을 해서 빨리 그걸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그리고 요즘 워낙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좀 피곤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수치로 봐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말 천사시거든요. 이렇게 점잖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본인은 실제로 조금 마음 하늘이 힘드세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예. 네. 볼까요, 같이요? 네, 보시죠. 네, 이용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하네. 그냥 누가 봐도 교감신경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저 상태는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긴장을 안 해서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긴장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긴장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긴장이고요. 좋은 의미로 따졌을 때는
의욕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지 사람이 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게 정상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우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혜정 선생님하고 완전히 상반된 경우인데 네. 그다음 체열도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 화병이시다. 등은 똑같은데. 얼굴하고 가슴 쪽, 그쪽, 어깨 쪽, 요 약간 위쪽에 열이 많으십니다. 그거에 더해서 또 보면 아래쪽, 배 쪽은 굉장히 차신 상태세요. 배 너무 찬 거 아니에요? 저 분포를 보면 전형적인 화병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 원인도 스트레스 상태가 상당히 있으시고 그리고 열도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화병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화병의 위험도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네. 화를 내세요, 그냥. 저희한테. 저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욕하고 예, 화내서 오버하는 하세요. 욕을 하세요, 차라리. 예레이. 하지 아니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니까. 근데 화를 그렇게 내면 이게 풀리냐? 네. 오히려 더 쌓이세요. 내가 원래 화를 냈던 사람이 아닌데 화를 내면요. 자책하는군요. 네, 자책하게 돼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예. 보통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운동. 운동을 하셔서 쌓인 스트레스를 좀 발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박완기 씨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예. 같이 보실까요? 진짜 성질 더러웠어요. 툭하면 우라가 치밀던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게 올라가. 박완규 씨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가 정상 범위면서 부교감신경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긴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아까 이혜정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볼까요? 계속 체열? 네, 그다음에 체열 보시면요. 많네. 와, 많네. 와, 이거 진짜 체열을 보시면 가슴부터 얼굴까지가 굉장히 열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뜨겁게 나오는데요. 배가 차지를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열이 많은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화병이 정말 심해서 전체적으로 다 열이 퍼진 거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어려서부터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타고나게 열이 많이 있는 걸로 타고나신 거라서 그럴 경우는 이제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는 어떠셨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추위를 전혀 안 타고요. 저는 한번 제가 이제 스키장에서 공개 방송을 할 때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에서 20도 사이였는데 제가 노래 부르면서 우통을 벗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가수들은 마이크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추위였는데 네. 저는 그러면서 몸에 물을 뿌리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열이 많으신 무리하신 건 아니고 괜찮아서. 예, 분위기. 어떤 분들은 야 저거 허세다 했는데 제 몸에서 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 이상은 열이 없어. 많이. 네, 전혀. 열이 많아. 기억력 어떠세요? 박완규 씨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 상태는 이 화병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상태로 보이고 아까 자율신경의 상태에서는 이혜정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약간 이 피로가 좀 누적돼서 회복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화병에 걸릴 수도 있는 주의를 좀 주셔야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좋다. 또 화가 나네. 아주 힘들었던 그 고비를 넘고 네. 또 의료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현영 씨 화병이라는 단어하고는 정말 안 어울리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이날 저희 두 가지 검사 다 하지는 못하셨어요? 네. 앞에 교감, 부교감 신경만. 그랬어요. 예. 결과 보여주세요. 의외로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교감신경은 지금 정상보다 좀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정상을 벗어나 좀 낮은 수치로 나왔고 무게감 신경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이건 아까 이용식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좀 긴장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긴장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긴장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긴장이 안 되는 그런 몸 상태에다가 더하면 의욕이 잘 안 나기 쉬운, 주의를 주셔야 되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화가 안 나기 시작한 게 혹시 의욕이 떨어져서 화도 안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낼 의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면 화도 안 날 수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거에 짜증을 확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절이 좀 어려운. 예,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모 씨. 네. 예. 궁금하네요. 이모 씨 또. 제일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결과 보실까요? 네. 의외라는 게 있으니까 뭐. 오, 좋다. 축하해. 네. 어머, 자, 완전 정상이잖아요. 아니 정상은 아니죠. 완전 정상까지는 아니신데요.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균형이 맞는 쪽에 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를 보시면 교감신경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정상보다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쉬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전에 같으면 회복될 시간만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보통 우리 흔히 말했을 때 탈진 상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탈진 상태라기보다는 그걸로 가기 쉬운 네네. 상태가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 그다음에 화병 상태를 보시면 열 분포를 봤을 때는 얼굴 쪽 그리고 목에서 위에 가슴 쪽까지가 열이 높고 배 쪽은 차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슴도 너무 찬 거 아니에요? 네, 가슴도 찬데 이 위쪽이 지금 열이 많은 게 가장 화병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원인도 약간 있으시고 그리고 화병에 해당되는 그 열 분포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심하진 않지만 약간 위험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병하면 엄마들의 전율.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참고 여자들이 한을 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자분들이 다 화병에 걸렸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데요, 선생님. 마음이 좀 쓰이네요, 정말. 네. 그 왜 노래방 가서 막 화났을 때 막 열창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막 이러잖아요. 혹시 이런 방법들도 혹시 화병에 걸려 있다면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마이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노래하면 속 시원해지는 것 좀 있잖아요. 예. 이 노래를 하게 되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게 돼서 저희가 그 연구에 따르면 직접 노래를 부르고 타악기를 두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불안이나 우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화병안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검사 결과가 나왔고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갖고 있는데요. 예. 마이크를 준비한 까닭은 지금 그 노래요법을 좀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음악 치료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게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게 참 좋다고는 하는데요. 그 좋은 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병이 걸리신 분들은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슬픈 느낌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노래 자체도 처음부터 아주 즐겁고 빠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노래가 너무 빠르고 즐겁고 그러면 세상이 너무 즐겁고 나는 혼자 힘들고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부르기 시작할 때는 혹은 듣기 시작할 때는 약간 슬픈 음악부터 들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즐거운 음악 쪽. 그래서 결국 끝에는 약간 즐거운 밝은 음악 쪽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서 부르거나 들으시는 것이 음악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게 이제 같은 나이라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좀 슬픈 곡, 중간 곡, 밝은 곡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루에? 하루에 노래를 그럼 3곡 이상 불러야겠네요. 적어도 2곡. 슬픈 거랑 조금 즐거운 거. 적어도 2곡. 저희가 한번 짠짠짠 몸식 노래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노래 잘하고 싶다 나. 지금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릴 건데 이게 제가 가장 스트레스, 화가 많이 쌓였을 때
노래 부를 장소도 없고 섭외도 없고 했을 2001년 말부터 2010년 정도까지 노래방에 가면 자주 부르던 노래예요. 이게 이제 활동 못하던 박완규의 심정이 이제 와우.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질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그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단단히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단단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준 거야. 힘겨웠던 방황은 원율이 거의 계세요. 진짜 많이 나오시네요. 아, 진짜. 앞서 우리 스트레스가 정말 그랬잖아요. 대박이다. 노래를 부를 때 화병이신 분들은 처음에 슬픈 음악,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기쁜 노래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 이 노래 부르면서 뭉클해서 이렇게 받아서 적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이 치유해준다라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시절, 우라가 많이 쌓였는데도, 화가 많이 쌓였는데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그 박완규 씨 노래하시는 모습이 딱 느낌이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부르셔서 그런지 왜 가수분이 수많은 관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보단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자기 자신을 그래, 위해서 맞아. 부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서 맞아. 네. 뭔가 더 확 공감되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이 노래 오늘 듀엣이었습니다. 어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고 제가 이 가사를 외우는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노래인데요. 나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인 거예요. 그래도 마침 의미가 오늘 그 노래를 있는. 하셔서 제가 오랜만에 진짜 조금 화가 좀 풀리네요. 오늘 몸신 노래방 대박 났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걱정, 불안, 분노, 뭐 염려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선생님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건가요?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 박완규 씨의 첫눈에 사랑. 아이, 오늘 스트레스 받으시네. 어떻게? 오늘 고백하는 날이야. 예. 화가 나. 왜 그래요? 이모 씨를 사모하는 것처럼 네. 천년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많아요, 고마운 예. 일이죠. 잠시 후 생명까지 위협하는 몸속의 화병의 열쇠가 되어줄 이자송 몸씨. 오늘 제가 간단한 3가지 동작을 통해서 뭉친 화를 가슴 속 쌓인 화를 풀어줄 3가지 운동법. 뭉친 화가 꼭 가슴을 두드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푸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요. 순환이 됩니다. 얼굴에 있었던 열이 네.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몸신의 운동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화병 문제 또 색다른 해결책을 보여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몸신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슴 속의 화. 피하지 말고 맞서라. 내 안의 화는 내리고 활력을 키워줄 오늘의 몸신. 스포츠 트레이너 이자송.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같아. 여러분, 몸신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이자송입니다. 몸신 아니고 몸짱. 이제 진행을 계속 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막 정말 팔뚝도 그러시고. 아니 근데 이 얼굴하고 비율이 기가 막힌데요.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 이 소나무에는 홍송도 있고 백송도 있고 완전히 오늘 자성이 나와. 빨간 소나무. 네. 일단 체격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네네네. 원래 운동선수 출신. 무슨 운동? 그러면 그래, 혹시 어디서 본 것 네. 같아. 실제로 11년 정도 야구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뭐 운동 재활 길을 가면서 지금 현재는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선수들과 네. 여러 프로 골퍼들의 전담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화병인데 운동선수들이 화병이 나요? 있겠지.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경기력에 따라서 그렇지. 좀 기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어떤 방법으로 이 화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건지 궁금해요. 화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가장 큰 특징이 몸이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순환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간단한 3가지 업앤다운 동작을 통해서 온몸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뭉친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오늘 박완규 씨 매니저의 소원대로 드디어 운동을 오늘 해서 화병을 치유하는 그런 야우. 근데 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전 저강도를 바랬는데. 아니 진짜 운동 좋다는 건 알지만 저렇게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하려면 오히려 이거 뭐 좀 쌓인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선보일 운동은요. 강도 자체는 저강도 위주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춰서 누구나 특정한 장소와 도구가 없더라도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맨몸. 따라하기만 해도 화가 싹 풀리는 그런 운동법 몇 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이용식 씨, 이모 씨 그리고 박원규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함께? 아, 좋죠. 네, 약이 네. 처럼. 자, 먼저 동네야. 업앤다운 운동을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운동은 첫 번째로 양팔을 수평이 되게끔 쭉 올려주시면 돼요. 팔을 좌우 반대 방향으로 빨래 자듯이 조금씩 틀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도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리듬을 맞춰서 무릎과 허리도 각 조금씩 비틀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같이 트는 이유는 허리가 편하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틀어진다는 생각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춤 같다. 같은데요? 어우, 시원해요. 안쪽으로. 예. 네. 이게 화를 풀어요. 아니 현영은 미스 코리아 포즈 같아. 이게 지금 네, 역시 따라오세요. 네, 잘하시네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거는 개업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반대편.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이쪽은 이렇게 하고 양쪽을 반대로. 틀어지게. 아니 그게 제 생각대로 안 가요. 선생님 이 머리는 어떻게 머리는 가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조금씩 돌려주시면서 목 순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씩 돌려주시면서 목 순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상부승모와 어깨가 너무 거상되지 않도록 어깨를 쭉 내리시고 쭉 내려야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시원해. 아우, 이모 씨 좋아요. 지금 이 동작은 팔, 다리와 몸통까지 모두 사용을 해서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는 유산소성 운동이고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목과 어깨 이쪽으로 가슴이 많이 답답해지고 근육이 뭉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운동을 회전근을 안정화시키면서 조금 근육의 피로도를 조금 내려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몇 번이나 할까요? 지금 2개 하나 정도의 개수로 14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몸의 체내에서 근육을 이완하는 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조금씩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이제 업앤다운 운동 중에 두 번째 운동은 양손으로 바닥을 내발기기 자세로 쭉 잡아주시고요. 발 뒤꿈치는 바닥면에 좀 닿을 수 있도록 쭉 눌려주십니다. 그다음에 얼터네이트로 한 발씩만 쭉쭉 해주시면 돼요. 야, 이건 뭐 운동 중 뒤 근육이 다 늘어나네요. 오른쪽 무릎을 내릴 때 왼쪽의 발은 뒤꿈치가 아래로 쭉 내리면서 이쪽 발은 닫고. 이 뒤쪽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고요. 반대편으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횟수 같은 경우에도 14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실 때 왼쪽의 뒤꿈치는 바닥에 쭉 닿을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누가 돌아가신다고? 다시 반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종아리 장단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햄스트링까지 같이 풀어지는 결과입니다. 힘들어요. 세상 처음 하는 동작이죠? 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산 좋아한다니까. 밀어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박원규 씨 뭐 자극이 느껴지시죠? 죽을 것 같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신장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장단지 근육 자체가 수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의 순환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에 우리가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는 아래쪽 종아리 근육을 좀 풀어주면 훨씬 더 순환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근육을 푸는 게 그렇게 엎드려서 푸는 걸 생각도 못 해봤네요. 아래에 있으면 피가 아래쪽으로 쏠려서 많이 오히려 더 쏠리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시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일어나면 혈류가 바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열감이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제 얼굴이 시원해졌어요. 이모 씨 지금 얼굴 느낌 어때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얼굴이 시원해요. 신기하다. 하얘졌어. 와, 근데 조금 했는데도 풀리네요. 근데 이용식 아니 사람을 엎드려 놨으면 이렇게
자, 조심히. 아까는 엎드려 있을 때는 이게 빨개졌어. 뜨겁고 막 쫙 피가 몰리는 것 같은데 보통 내려줘. 괜찮네. 괜찮으세요? 괜찮아. 쭉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동작은요. 우리가 이제 근력 위주의 마지막 동작인데요. 맨 처음에 11자로 발 앞을 쭉 전방을 향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뒤쪽으로 쭉 크로스 시켜주세요. 때 같은 거. 반대편 다리를 뒤쪽으로 쭉 크로스 할 시켜주세요. 때 같은 거. 그다음에 살짝 앉아주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쭉 돌려서 쭉 돌려서 호랑나비인 줄 알았어요. 내려가실 때 숨을 내쉬면서 쭉 앉아주시면 되고요. 무릎 자체가 동작을 시행하면서 아프시면 체중 자체가 무릎 쪽으로 많이 쏠리고 계신 거기 때문에 힙 자체를 조금 더 뒤쪽으로 빼시면 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하지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우리 둔부 근육과 대퇴사두근인데요. 그 근육들을 발달을 시키면 그 자체에서 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다시 정면으로 보시고 24. 그렇죠. 내려가실 때 호흡을 편하게 내뱉으시면 돼요. 다리를 뒤쪽으로 쭉 빼셔서 네. 와, 다리가 꼬이네요.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다리를 꽉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럼요.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마찬가지로 14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에서 뒷다리만 쭉 미셔도 같은 효과의 오, 운동은 잘하신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 것만. 오, 길게만 해도 중둔근 자체가 자극이 돼서 근력 운동이 돼요. 잘하고 있어. 은순하게 좀 되시는 분들은 팔을 내리시면서 팔을 한번 쭉 미완 운동을 해주시면 이 스트레칭의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 이렇게? 아니 그 병원에 한번 가봐. 아니 이게 안 돼? 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일자로 돼갖고 이게 쭉 뻗어. 그렇죠. 형 좀 내려가셔야지.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을 네? 연이어서 아, 네. 한번 아, 예. 시키려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옆으로 돌리시고요. 다시 하나, 어깨 올라가지 않으시게 둘, 셋, 넷, 허리 같이 틀어주시고요. 셋, 이게 또 많이 하니까 힘들다. 네. 자, 바로 해주시고 아까 비복부 스트레칭 다시 해드릴게요. 양쪽 엎드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네, 바로 마지막 근력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왼발부터 뒤로 하나, 둘, 셋. 자, 호흡 내려갈 때 뱉으시고 다섯. 가볍게. 네, 바로. 개운하다. 근데 진짜 이 얼굴에 있었던 열이 네.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이걸 딱 하고 나니까요. 뭐라 그럴까? 아까 그 우리 몸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이 되고 있다는 느낌? 우리 비만실세 이용식 씨는 이제 불편하죠. 화병 또 위험도 있었는데요. 오늘 희망을 가진 건 나보다 이분이 더 심하다는 거. 세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네. 우리가 왜 화가 나면 아우 정말 속 터져서 가슴을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슴을 치거나 이쪽 근방은 건드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운동으로 화가 풀리는지 전 조금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보통은 가슴을 치거나 한숨을 쉬는 게 순환이 안 돼서 갑갑하고 호흡이 짧아졌기 때문인데요. 운동으로 가슴을 펴주고 전신 순환을 해주면 뭉친 화가 꼭 가슴을 두드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푸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뚱뚱한 사람 해도 괜찮아요? 이거? 그럼요. 체중 많은 사람? 네, 각도에 대해서 조절만 좀 해주시면 충분히 올바르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같이. 아니, 우리 같이. 선생님처럼. 어떠세요? 뭐 아침 저녁으로 뭐 한두 번 이렇게 세트를 해주시면 그럼요. 좋겠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한 맨몸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신체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몸신 주치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이 커지면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병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좋긴 한데요. 도저히 나는 한꺼번에 못하겠다. 그러면 앞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좀 여유 되시면 스트레칭까지 하시고 조금 더 여유 되시면 이제 근력 운동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확 올려줍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냐면 베를린 대학에서 9개월 이상 우울증을 앓던 사람, 감정장애가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10분씩 운동을 시켰는데요. 이 10분 운동만으로 약보다 훨씬 더 훌륭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 환자 대상자들 중에는 약물로 전혀 효과를 못 보던 사람들도 거기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병이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학생들이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럼요.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오늘 저와 간단하게 해본 3가지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스트레스와 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자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를 다스리는데 좋은 주치의가 준비한 화병을 극복하는 방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과 얼굴에 느껴지는 열감을 다스린다. 내 안의 화를 사르르 풀어주는 이것. 편안하네요. 잠드셨어. 이것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운동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운동하고 난 후 같이 해주면 더 좋은 방법 몇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는 찜질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다스리는데 좋은 찜질과 그리고 운동 다음에 마시면 좋은 평안차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요, 화가 나면 왜 온몸이 열이 나고 화딱지가 막 이제 두글두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찜질하면 그 화나는 데다가 뜨거운 데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실 때 체표 열분포 보신 기억 나시죠? 네.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열은 이 위쪽으로 가슴보다 위쪽 이 얼굴까지 여기는 열이 많아지고 배는 오히려 차집니다. 그래서 이 차진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요, 이 위로 올라간 열들이 이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 병원 자체에서는 쑥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쑥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냄새라든지 이게 처리하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제목처럼 그냥 대한민국 미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미생 찜질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미생 찜질. 네. 자,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몸에 올려두기만 하면 화병을 잡을 수 있다. 화병 다스리는 이것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미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미생 찜질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미생 찜질. 네. 자,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현미와 생강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미생이구나. 쌀미. 현미의 미, 아. 생강의 생에서 미생 찜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강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을 내준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화병 환자분들한테 생강을 넣는 이유는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생강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팩으로 올려도 찜질팩으로 해도 이게 몸속까지 기운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미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현미는 이 열과 습기를 잡아줘서 머금어주고. 지속적으로 좀 찜질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5의 비율로 이제 이런 게 어디 파는군요. 요즘 순에는 팩 팔아요. 그게 마트 가면. 이게 순에는 팩 그냥 큰. 그쵸? 다시팩이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현미 5에 현미는 뭐 다 되게 있으시니까. 예. 생강 말린 그리고 거예요. 생강 말린 거 해야 말린 되나요? 말리지 않은 걸 직접 하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말린 거에다가 수분을 좀 머금게 스프레이로 물을 뿜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뽑나요? 아니면 넣고서 뽑으시면 됩니다. 예. 어느 정도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촉촉하게 젖으면 좋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축축할 정도는 안 되게 예, 촉촉한 정도로 되게끔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축축과 촉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린 촉촉. 봄비 맞으면 촉촉하고 예. 장맛비는 축축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묶어서. 예. 여기에 데워서 쓰는 거군요. 예, 일단은 1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예. 생강 냄새 나겠다. 시간을 오래 돌리면 현미 밥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되기 전까지만 해야 밤이 되면 이제 되니까. 밥으로 드시면 되죠. 뭐. 우린 또 두꺼워서 온도를 잘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그 이용식 씨는 위로는 붉은색인데 배는 아주 냉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걸 한번 배에다가 그 정도 온도로 이게 더 크다. 예. 작은 걸 절대. 배자로 드리고. 배에다가 어우, 생강 냄새가. 그래요? 얼른 대보세요, 배. 와. 그러니까 배꼽 주변에 대면 될까요? 예, 어디? 배꼽에다 하셔도 되시고 배꼽보다 살짝 위쪽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배꼽보다 살짝 위쪽에 하는 거는 네, 소화 쪽에 좀 더 편리한 것도 있네. 어떠세요? 안 잡고 계셔도 돼요? 그럼요. 느껴지나요? 지금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죠. 눈이 이곳이 스르. 어때요? 뜨겁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네. 따뜻한데요? 배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향도 나고 뭐.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찜질을 하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원하는 약재를 물에 달여서 그 따뜻한 물을 거즈에 적셔서 피부에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모 씨 세상 편한 표정으로 지금 찜질. 이용식 잠드셨어요. 좋으시겠다. 약간 잠드셨어. 화가 녹으네요. 잠드셨어. 여기에 더해지는 이 차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평안차라고 하셨는데 뭘까요? 이 안에 네. 재료가 있습니까? 이 안에 재료가 있습니다. 네. 자, 공개하면 재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네. 예. 치자는 이제 열을 좀 내려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재도 많이 쓰는 거고요. 박하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쪽에 몰려 있는 열들을 밖으로 좀 배출시키는 발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차를 만들어 드시면 화병 예방이라든지 가벼운 스트레스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저 임경수 교수님, 이 재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치자의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크로신이나 크로세틴이라고 불리는 이 생리활성 물질의 작용이 뭐냐면 진정작용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정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뛰어나고 또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요.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뭐 눈도 잘 충혈이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저는 민트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민트에 들어있는 이 멘톨 성분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심리 치료 효과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우리 정 교수님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안차 만드실 준비가 돼 있으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티백을 준비하시고요. 네. 이 비율은 이 물 1리터 정도에
그냥 박하 10g 그리고 치자는 10g 정도 넣는데 이게 뭐 같은 기호에 따라서 네. 10g에 한 5g, 6g 정도 하기도 하고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구해봤으니까 그래, 안 구해봤어. 치자는 흔해요, 아주. 저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집에서 나왔어? 박하나 치자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우러나는 편이라서요. 예, 우리 정수기에 나오는 따뜻한 물 정도 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넣어주시고 이게 물이 식을 정도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우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빼서 그 상온에 보관하시든가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갑게 드실 경우에는 본인 소화 상태가 어떤지 보통 우리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네. 배탈이 잘 나시는 분들은 차갑게 먹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벌써 우러나오네요. 와. 이게 약이 아니라 차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하면 오히려 좀 먹는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끓이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끓이면 이게 너무 쓰고 약간 먹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하시면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예. 맛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민트 향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곱게 나온 차를 한번 드셔보죠. 이름도 평안차거든요. 향이 페퍼민트 향이 쫙 나가지고 좋아요. 좋은데요? 이야. 아니, 입안이 확하게 개운해지는데. 네. 입안이 아주 처음 개운해. 먹을 때는 그런 맛이 안 나는데 먹고 나서 끝맛에 그 페퍼민트 향이 확 이게 나네요. 페퍼민트 향긋한 맛인 것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아까 천년의 사랑이란 노래 부를 때 열이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노래 부르기 전에는 이걸 꼭 마시고 좀 안정을 찾고 불러야 되겠죠. 가슴에 뭉친 화를 풀어주는 미생 찜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줄 평안차도 함께 만들어봐요. 네, 오늘 정선용 몸시인 주치의와 함께 저희가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화를 풀어내는 방법인가 하는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예. 화라는 게 안 받으면 제일 좋긴 한데 주위 상황 자체가 안 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운동이라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즐거운 일을 통해서 이걸 다스리게 되면 보다 활력 있는 생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병 지지 마십시오. 아, 네. 사실 오늘은 박완규 씨가 화병을 오히려 이겨내신 분으로서 모신 거네요, 저희가. 네. 어떠셨어요, 이 시간? 화의 정체를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안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좀 뭐 좋은 것도 좀 찾아 마시고 네. 노래도 더 열심히 하고요. 천년이 가다 천년이 가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제대로 사용만 해주면 말이죠.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그 화장품을 바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부에 쓴 돈이 빌딩 한 채 값이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제품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진짜?
수험단을 꾸려서 각 피부 타입별로 이분들이 9일간 시간을 가지고 체험을 했고 어머 여드름. 아, 저 9일 전이라면서. 아니 그리고 깨꼼보 다 어디 갔어요 저기? 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머 원래 왜냐하면 여기서 봐도 피부가 완전히 윤기가 돌아요. 마지막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생각해보지도 못하던 방법이에요. 신세계. 피부가 너무 쫀쫀해져가지고 지금 막 따라가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신기하다. 정말 저럴 수 있는 아니 거군요. 녹화 끝나면 화장품 가게 문 닫아?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